2011년 5월 미국.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 Tonight, I can report to the American people and to the world that the United States has conducted an operation that killed Osama bin Laden, the leader of Al-Qaeda, 네, 당시 뉴스가 a 생각이 terrorist 납니다. who's responsible for the murder of thousands.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미국 뉴욕의 심장부를 습격한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 테러의 배후인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의 행방을 추적해왔습니다. 하지만 미 당국의 첩보 작전에도 그의 행방은 오랜 세월 오리무중. 그런데 무려 10년 뒤인 2011년 미국 특수부대의 참수 작전으로 파키스탄에서 갑작스럽게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됐다는 소식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정의가 실현됐다는 소감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Pennsylvania. 사실 뭐 잡혔어야 하는 인물이었죠. 맞아요. 네, 너무나 다행이었고 당시 그래도 미국은 빈 라덴을 생포해서 이 법정에 세우는 게 사실 목표였는데 생포가 아니고 이제 작전 중에 사살됐다는 소식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진짜 맞아?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꽤 많았어요. 네. 그런데 더욱더 미스터리한 건 소수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아라비아해에서 그를 수장했다고 발표. 너무나도 일사천리로 그의 시신을 수습한 겁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점은 미국의 행보가 과거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겁니다. 과거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의 경우에는 2003년에 미국에 의해 체포된 뒤 재판 과정과 그가 처형되는 순간까지 낱낱이 공개하며 일말의 생존 가능성도 남기지 않았는데요. 이를 두고 사람들은 오사마 빈 라덴의 죽음을 두고 미국이 무언가를 숨기는 게 아니냐? 석연치 않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뭐 음모론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거 뭐 자작극 아니냐, 그렇죠. 뭐 테러 자체가 조작된 거 아니냐. 오사마 빈 라덴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에 미국은 시신을 특정 지역에 매장할 경우 테러리스트의 성지로 변질되거나 추종자들이 시신을 탈취할 것을 우려, 그리고 시신 사진을 공개할 시 자칫 이슬람 테러 단체들의 반발과 보복 공격을 우려한다고 발표. 하지만 이 발표 역시 후세인 때와는 사뭇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2006년 후세인 처형 당시엔 저항 세력을 무력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처형된 후세인의 시신 사진을 공개했던 것과는 달리 오사마 빈 라덴의 경우 너무나도 상반된 입장을 보여 더욱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그 후세인 때 기억나거든요. 저런 사진을 공개도 돼 싶을 정도로. 재판 때 막 맞아요. 얘기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빈 라덴의 죽음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미국은 CIA의 얼굴 인식 기술과 오사마 빈 라덴 가족의 DNA와 대조를 통해 그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요.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않아 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30년대 영화 로빈 훗의 모험 등에 출연하며 활극의 왕자로 불렸던 할리우드 1세대 액션 배우 에롤 플린. 그리고 아버지의 재능을 이어받은 아들 숀 플린은 1962년 영화 캡틴 블러드의 아들에 출연하며 배우로 주목받았지만요. 연기의 회의감을 느껴 돌연 활동 중단. 그리고 그가 새롭게 선택한 직업은 종군 사진 기자였습니다. 아, 대단하다. 용기가 어마어마한 용기인데. 전장 속에서도 그걸 기록하는 자리잖아요. 딱히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무기를 삼아. 그러니까 비무장으로 전쟁터에 있는 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1970년 베트남과 캄보디아 간의 영토 분쟁이 벌어지자 플린은 취재를 위해 현재 호치민 지역인 당시 베트남의 사이공으로 향했습니다. 위험한 여정이었지만 종군 기자였던 플린은 다행히 무사히 취재를 마칠 수 있었고요.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길에 동료 데이너 스톤 기자와 함께 사진도 찍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 이후 플린과 동료 기자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잡힌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영토 분쟁 중인 곳이니까 위험하긴 하잖아요. 국경 같은 경우엔. 근데 종군 기자는 그게 협정에 맺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 영혼이 아니니까. 플린이 실종된 이후 목격자는커녕 그들이 체포됐다는 소식도 없었고 그들의 시신조차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헐. 결국 미국 정부는요. 두 사람은 베트콩에게 1년 넘게 잡혀 있다가 캄보디아의 무장 군사 조직에 넘겨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사람이 반군에게 넘겨져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을 제시.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1984년 공식적인 사망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아이고. 그런데 말입니다. 플린이 실종되고 20년이 지난 1990년 캄보디아의 한 마을에서 몇 년 동안 미국인 2명이 살았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살았나 보다. 그 두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억류된 채 이렇게 막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억류된 채. 동료 기자였던 팀 페이지는 즉시 캄보디아의 상케 카옹 마을로 향했고요. 그곳에서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마을에 살던 한 미국인이 자기가 배우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 어머, 아, 배우 아들 미국인이 캄보디아에 있을 가능성이 저 당시에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그냥 그 사람 아니에요? 플린이네, 플린. 맞죠? 자,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플린의 행방을 찾아다닌 페이지. 마침내 베이메트라는 작은 마을에서 플린과 동료의 것으로 추측되는 무덤을 발견했는데요. 그 무덤에 남아있는 유해를 분석한 결과 실종된 플린과 동료 스톤의 체격과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 그런데 말입니다. 수년에 걸친 DNA 조사 결과는 불일치. 에이. 그러던 중 2010년 3월 플린의 행방을 찾던 영국의 한 탐사팀은 캄보디아의 캄퐁참 지역에서 거대한 외국인 무덤을 발견. 드디어 플린을 찾았나 싶었지만 모든 DNA를 분석한 결과 플린의 DNA와 불일치. 결국 플린의 행방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아, 답답하네 진짜. 인도 북부에 위치한 하리아나주. 이곳에 살고 있는 53살의 수니타 데비는 아주 섬뜩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눈앞에 발생한 강한 불빛에 놀라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이 누군가에 의해 그녀의 머리카락이 모두 잘려난 겁니다. 뭐야? 그리고 이틀 뒤 이웃인 아샤 데비 역시 수니타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짧은 찰나의 순간에 범인은 욕실에 들어와 아샤의 의식을 빼앗고 머리카락을 자른 뒤 마치 겁을 주듯 바닥에 던져놓고 유유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내가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 하는 거야 라는 느낌 받았겠죠. 머리만 자르고 봐주는 거야? 뭐 이거도 아니고. 그 순간에 진짜 오만 생각 다 들었겠다. 그렇죠. 이에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 다행히 피해자들이 아득한 의식 사이로 범인의 모습을 기억해 드디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나 싶었습니다. 그런 범인은 밝은 색깔 옷을 입은 노인이었어요. 무슨 말이야? 내가 본 범인은 젊은 여자였다고. 범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엇갈린 증언, 그리고 하리아나주를 기점으로 인근 라자스탄주, 수도인 델리에서도 이 기이한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점차 범행이 확대되자 주민들 사이에선 범죄 조직의 소행이다, 주술사가 저주를 내린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직접 자경단을 꾸려서 유령 이발사를 찾는다며 흉기로 무장한 채 낯선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유령 이발사의 정체, 과연 실체가 있는 걸까요?